저는 아무래도 설계실에 갈 때 숙인의 김밥을 사들고 터덜터덜 걷던 중앙로, 이 뒤쪽의 중앙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벚꽃이 피기도 하고 그리고 낙엽이 질 때도 이제 사계절을 느끼기도 하고 아침에 설계실에 등교를 하고 새벽에 하교를 할 때마다 항상 들렀던 장소여서 지금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19학번 현예림입니다. 올해 2월에 따끈따끈하게 졸업을 해서 지금은 제1기획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부문에서 스페이스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건축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건축 안에서 생활을 하고 건축에게 영향을 받은 것 동시에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건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을 볼 때도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이 공간을 변화시키는지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같은 건축물을 여러 번 찾아가는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 사실 구치소라는 주제를 정할 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년 동안 졸업작품 뭐하지? 막 이런 추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공간적으로 그리고 건축적으로 풀어낼 만한 주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학기에 교수님과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최상기 교수님께 거의 20여 개의 주제 후보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도시명 구치소라는 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면서 조금 후련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했던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미결수나 기결수의 문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이 뭔가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결수랑 기결수가 성격이 정말 다른데도 불구하고 구치소와 교도소의 평면이 같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미결수랑 기결수가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미결수는 되게 출정을 많이 가요. 그 법원에 출정도 많이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접견도 그 외부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기결수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구치소 같은 경우는 도시의 외곽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도심에 있어야 한다를 주장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 구치소가 어떻게 도심이랑 상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근처에 구치소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그 아래의 도시 블록 내부가 굉장히 공폐가 밀집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의 유휴지대랑 구치소를 어떻게 하면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제가 사이트로 잡았던 도봉구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지역이 가지지 못했던 시설을 내어줌으로써 뭔가 구치소랑 도심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거부 반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은 뭔가 계고부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루버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저층부나 조금 블록 외부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그리고 구치소 같은 경우는 밀집해서 뭐 상층부에 위치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의 형태로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주제지만 누군가는 꼭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클러스터라는 건축적인 해결법을 제안을 하면서 저 스스로 뭔가 만족스러운 프로젝트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많지만 그 전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생각해보지 못했을 회색지대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고민을 해보게 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 내내 건축 설계의 디자인 단계보다는 기획 부분, 즉 주제나 컨셉을 정하는 앞단의 부분을 더 잘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거의 20개 넘는 논문을 분석하기도 하고 조금 리서치를 많이 해서 저만의 논리를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려운 건축보다는 누구에게나 이해가 쉬운 그런 건축을 설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뭔가 다이어그램 하나 그리고 한 줄의 설명으로도 이해가 가는 그런 설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의 60%가량을 거의 리서치를 통해서 제 논리를 구축하는 시간으로 썼고 이 건축물이 사람에게나 아니면 도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시적인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학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서울학은 정말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만 있는 학문이거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현대 도시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성격 같은 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다루는 융합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설계에 건축물이 도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를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서울학을 선택을 했었고 서울학의 경우에는 건축학뿐만이 아니라 도시공학, 도시사회학, 조경, 그리고 심지어는 국사학과 학문까지 들어볼 수 있는 융합 학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종합적으로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문이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도시건축 컨텐츠 기획 과정을 조금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도시민들에게 그런 도시건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컨텐츠를 대학 동기들과 지금 프로젝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학을 공부했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운명처럼 교환학생 추가 모집 공고글을 보고 그냥 바로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을 골랐던 이유도 딱히 이유는 없었고 그냥 날씨가 좋고 스페인 사람들의 에너지가 좋아 보여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에 가서는 되게 예상치 못한 일들에 많이 부딪혔는데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는 이렇게도 재밌는 일이 많구나 라는 것을 진짜 실감하면서 우물한 개구리의 시야가 확장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교환학생에 가서 건축이나 설계 수업을 듣지 말자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예전부터 듣고 싶었던 마케팅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마케팅 수업에서는 상품을 제안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브랜딩을 하는 과제를 진행을 했었어요. 스페인에 살면서 뭔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느꼈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는 밀키트 브랜드를 제안을 했었고 시제품 제작도 해보고 홈페이지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프로모션이나 가격 정책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건축 말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수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여행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교환학생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인턴을 통해서 모아왔던 그 돈을 유럽의 10개국을 여행하면서 거의 탕진을 했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뭔가 그런 아무런 목적 없이 훌쩍 떠나보는 경험도 정말 지금 돌아보면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아우스 홍보팀장 일을 하면서 사실 우아우스라는 단체가 건축학과 대학생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단체라는 점이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한정적이었던 플랫폼을 확장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뭔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을 처음으로 독학을 하면서 이제 팀원들과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계정을 키워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니면 오프라인 전시에 온라인 이벤트를 접목한다든지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플랫폼을 확장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아우스 홍보팀장 일은 되게 저에게 정말 뜻깊었던 경험인데 그 이유는 학생 신분으로 뭔가 1년 동안의 장기 프로젝트를 이끈다는 것 그리고 광화문이나 시청 같은 되게 퍼블릭한 장소에서 그런 야외 파빌리온 전시를 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뜻깊은 경험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그런 논리를 구축하는 기획 과정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기획이 저의 진로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전통 광고, 즉 TV CF나 아니면 5개 광고 같은 ATL 부분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 경험이나 전시 이벤트, 팝업과 같이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BTL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속한 그 BX, 즉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부문은 이런 BTL 부분을 주로 하는 그런 부문이에요. 특히 스페이스 마케팅의 경우에는 좀 오프라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 기획이나 디자인 쪽에 조금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음 달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인 이파 삼성전자 전시관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 팀이지만 전시의 전체적인 방향성 설정은 물론이고 체험 시나리오 같은 것도 참여를 했었고, 지금 단계는 이제 구체적인 공간 디자인 단계와 제작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같은 팀에서 이파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결과물을 기사 사진이나 영상으로밖에 접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3월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실제로 보러 간다는 것이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건축이랑 이제 광고, 즉 마케팅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솔루션을 도출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까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케팅도 건축처럼 뭔가 사람들을 후킹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건축은 그런 솔루션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온다는 것인데 마케팅은 그 형태에 뭔가 제약이 있지 않다는 점이 뭔가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이파 같은 전시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파빌리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올림픽 개회식 이런 식의 그런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삼성전자 언팩이라든지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올리브영 페스타 같은 그런 팝업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저는 해외 전시나 팝업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너무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뭔가를 도전할 때 정말 두려움 없이 그냥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그리고 어떤 거에 가슴이 뛰고 몰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학과 5년을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든 아니든 어떻게든 설계에 매몰되기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것만이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저희는 성실하고 잘하는 것도 많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학부 과정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